콩, 당연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콩을 끊고 나서 제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 1월 초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하면서 콩, 두부, 대두 단백질 바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근육량이 무려 1.6kg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지방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정신도 확실히 맑아졌고 늘 달고 살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하버드 정신건강 영양학 연구자이자 식단혁명의 저자 조지아 에데 박사의 연구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흰밥 대신 콩밥을 먹었고 운동 후엔 대두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었고 두부도 건강식이라고 믿어서 많이 먹었죠. 부모님께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채식 위주 식단에 가까웠던 저는 비건의 고기라 불리는 콩을 주 단백질 원으로 삼았습니다. 요즘도 마트와 헬스 매장에는 대두 단백 제품이 넘쳐납니다. 제품 설명을 읽으면 먹는 즉시 근육이 될 것처럼 홍보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의사들은 왜 콩과 두부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할까요? 저도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끊어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조지아 에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콩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연구는 없다. 이런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나마 들어있는 몇 가지 영양소조차 우리 몸이 흡수하고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콩이 건강하다는 자료는 대부분 실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식단을 물어보고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의 관찰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콩을 몇 그램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장 어제 먹은 것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죠. 이런 방식은 실제 효과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미노산의 종류와 질,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흡수되는가입니다. 그런데 대두를 제외한 대부분의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는 대두조차도 항영양소가 가득해서 먹어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백질 10g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0g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논문들을 보면 운동 후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즉각 사용되지만 대두 단백질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에데 박사는 그 이유를 식물의 생존 전략에서 찾습니다. 콩류, 견과류, 씨앗을 반으로 잘라보면 그 안에 아기 식물, 즉 배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아가 발화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미네랄, 영양소, 심지어 단백질까지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발이 없어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영양소입니다. 세 가지 핵심 항영양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렉틴입니다. 이 렉틴이 장에 도달하면 심각한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손상되면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기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틴산입니다.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콩으로 미네랄을 보충하려고 해도 피틴산이 그 미네랄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소플라본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접어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수치의 저하와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생리불순이나 갑상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리하거나 발효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동물성 식품보다 유일하게 높은 미네랄인 엽산의 경우 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30%에서 40% 감소하고요. 그리고 삶는 과정에서 전부 파괴됩니다. 청국장이나 나토처럼 발효한 제품도 항영양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부의 경우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발효식품도 아닌데다가 한번 먹을 때 100g이 아니라 200g, 300g씩 섭취해야 합니다. 그 양이 쌓이면 호르몬 시스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콩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느냐와 우리 몸이 그것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우리 몸 건강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속 에너지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붙고 또 체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이나 케톤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요. 생체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대부분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흡수되어 실제로 몸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식단을 하게 되면 변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고기에는 함께 들어있는 영양소의 질이 다릅니다. 흡수가 쉬운 형태의 철분, 아연, 비타민 12,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 영양소들은 뇌 기능, 호르몬 합성, 그리고 면역력에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항영양소가 없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만 깔끔하게 공급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는데요. 동물성 식품 중심으로 바꾸고 나서 근육이 빠르게 붙고 그리고 체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만성 피로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붉은 고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탄탄하고 피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식단혁명의 저자 조지아 에데 박사의 연구 그리고 관련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확인하고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2주에서 4주만 끊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